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두고 대구시가 10년째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용역기관 선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에 이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부정 행위가 발견돼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경주에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 낮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인 일요일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문채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낮 기온 보시면요. 대구가 32도, 안동이 32도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피해 접수를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아서 소극적인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5명. 정부가 추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숫자는 59명으로 4년 동안의 피해자에 육박합니다. 경북은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자가 35명으로 4년 동안 접수된 피해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뒤늦게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 탓이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피해 신청자가 늘자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만 받던 피해 접수를 지난 5월부터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등지에서는 피해자 접수 창구가 개설됐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여유 되시는 곳들은 해주시다는 말씀 저희가 들었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까지는 못 드립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국민은 1,00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30만 명에서 220만 명이 고농도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를 비롯해서 한 7개 부서 정도가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서 환경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지자체는 물론 보건소까지 피해 접수 창구를 늘려야 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등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빈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같은 장소에 시험지도 있었던 만큼 예정된 시험 일정도 연기해서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관해 놓은 창고가 열린 채 발견됐습니다. 창고 안에 전산 처리한 답안지에는 조작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저께 밤 학교 건물을 오가는 1학년 학생 1명이 확인됐고 이 학생의 4개 과목 답안지 가운데 2개 과목의 점수가 70, 80점대에서 90점대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고에는 답안지뿐 아니라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결국 예정된 시험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시험을 못 쳐가 고민했다. 혹시나 시험 문제가 유출됐을까 싶어서 우리가 다시 출제해서 다시 치렀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맞이 계획을 짜려던 학생들이나 다시 시험 문제를 내야 하는 교사들 모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무실 입구에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 보관 창고까지 4중 잠금 장치에 대한 학생과 학교 측 진술이 엇갈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도 관리 책임 등을 묻기로 했습니다. 애는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 잠금 상태고 해서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에 이어 중학교 시험 답안지 조작까지 잇따르며 중고등학교 내신 관리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두고 대구시가 10년째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대구시가 용역기관 선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용역 결과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용역은 2006년과 2013년, 2015년 등 모두 3차례 실시됐습니다. 1, 2차 용역을 맡은 곳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급 인력 80여 명 대부분이 농업경제 관련 전공자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해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 재건축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 번째 용역을 수행한 곳은 민간연구원으로 22명의 박사 인력 가운데 농업경제 전공자는 없습니다. 이 연구원의 주요 연구 실적 가운데 농업 유통 관련은 없었고 도매시장 이전 용역도 일반 경영학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결국 도매시장 재건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세 번째 용역이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고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런 온 길가에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에 나온 것부터가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용역 수행 업체를 공모했지만 이 민간 연구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돼가지고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 곳에만 입찰이 돼가지고 수의계가 들어와.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1, 2차 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구시 쪽에서 저희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네요. 그렇죠. 저희가 도매시장 연구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만 없었으면 저희가 들어갔겠죠.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특정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을 막았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매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구시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 예산 집행 내역을 봤더니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자치구 간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선정된 주민공모 사업 170여 건을 보면 놀이터 공원 보수, CCTV 방범 등 설치, 보도블럭 공사 등이 76%나 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그 예산은 쌈짓돈으로 인식돼 자치구 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8개 구군의 공무원들의 개입 행위가 당연시되어서 이게 이제 사업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의 경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올해 접수된 대구의 주민공모 사업은 1,700여 건으로 지난해 800여 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90여 명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3주 동안 두세 차례 회의를 통해 수백 건을 심사해야 해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선 방안을 찾고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좀 공모직 쪽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개선도 시켜 나가고. 시행 2년째를 맞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 지역의 소 사육 두수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농업 인구나 생산액도 경북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행정은 농축산업을 홀대하고 관련 행정기구까지 축소하고 있다며 농업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 소 사육 두수는 7만여 두로 전국 최대 축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8천억 원대인 농업 총생산액과 함께 농업인의 수도 4만 명이 넘어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농축산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4급 경제산업국장 소속이던 농정과와 축산과를 5급인 농업기술센터장 소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 관련 예산 배분이나 정책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경주 지역 5개 농업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주시에서는 홀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경주시 속에서 농업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 정책이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원점으로 되돌려 농정 관련국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겠냐. 합병을 시키면은 하나의 국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좀 제일 필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농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규정상 농축산국의 신설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시점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기술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축산과의 기능과 역할이 더 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조직 개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주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경북에서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도입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300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새로 설치된 단말기 화면을 쳐다봅니다.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물론 포항에도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경주에는 차가 자주 없는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거 보고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 버스를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경주시 버스 정류장 800여 곳 가운데 버스 승객들이 많은 시내와 관광지 100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승객 수가 적어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의 버스 이용객은 휴대폰을 이용하면 버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주 시내버스 160여 대의 모든 도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장착된 GPS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주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버스 고장이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경주시의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포항과 울산을 지나는 12개 노선 정류장과 외곽 지역 200여 곳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경주 전역에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관측 장비가 없던 과거의 지진 기록과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지진 기록들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 대구에서 유학자로 활동한 임재 서찬규의 일기입니다. 지진 발생 기록이 1845년부터 15년간 14차례나 등장합니다.
몸으로 진동을 느낀 지진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최소 3.0 이상의 지진이 대구에서 거의 매년 발생한 셈입니다.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때 약 80, 90%가 지진이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영남 지역의 지진 기록은 각종 역사서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인 779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 이 정도 피해면 지진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2,000번 이상 지진이 언급됩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례적으로 지진이 급증하는데 전체 지진의 무려 3분의 1이 영남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상만 취사 선택해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영남 지역의 실제 지진 횟수는 기록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 가운데 대구 지역 출신자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귀농한 12,100여 명 가운데 대구에서 귀농한 사람이 7.9%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귀농인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경북 등 귀농 지역과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북 지역의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 건수는 1,53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300건, 16.5% 줄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야외, 차량, 임야, 공장 순으로 발생했고 주거시설 가운데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52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줄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5대를 집중 투입합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는데 이번 집중 암행순찰에는 경북경찰청 외에도 4개 지방청이 함께 참여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5개 고속도로 주요 노선에서 60명의 전담 요원을 투입해 주 1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대구 경북 지역 대역 소매점의 매출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줄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가 줄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매출 감소가 2, 3%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선보이는 2016 시민 행복 콘서트가 이달 14일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시민 행복 콘서트 첫날인 14일에는 대구 시립국악단이 국악을 서양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곡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를 선사하고 또 15일에는 대구 심포닉 밴드가 16일에는 대구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무대를 함께 꾸밀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 결과 경상북도 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양조장은 상주 은청양조장과 문경 JL, 의성 한국애플리즈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술 생산뿐 아니라 지속적인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명소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2회 대구 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사무국은 이번 박람회에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하반기 시장 동향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1:1 가맹 상담과 함께 업종별 입지 선정 핵심 전략,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창업 지원 제도 같은 현장 무료 설명회도 열립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5살 청소년과 돈을 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외모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위성사진 보시면요.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물러난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는 20도, 영천은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와 영천 32도, 청도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낮 기온 문경 31도, 구미와 김천이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봉화가 31도, 안동 의성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26도, 경주는 32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상하는 태풍 네파탁이 몰고 오는 막대한 수증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